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 가지 관심 있는 주제가 있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. 말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? 글쎄 논제가 좀 바보스럽기도 하죠. 말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? 말할 수 없으면은 말을 못한 못하는 거겠죠? 말할 수 없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겠죠.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옛날부터 좀 철학자들은 꽤 고상하게 고민해 왔던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우리 같이 단순한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? 말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과거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또 철학적 뭐랄까 고심 그리고 논쟁을 해왔다는 걸 보면은 이게 간단한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아메바 같은 단순한 생각을 하는 저로서는 뭐 의외로 쉽게 결론을 내리지만 머리가 복잡한 분들은 이게 아메바의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고차원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들어도 사실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그 뭐야 과거에 유명한 철학자들의 이제 그 결론이랄까 어록을 보면은 이렇게 해놨죠.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생각한다, 코로 존재한다, 이런 식으로 얘기 명언이라고 하는데 남겼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짚어봐야 될 점은 나는 생각한다는 부분이에요. 그러면은 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뭐가 굴러가니까 생각을 하나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현대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게 나는 생각한다에 문구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. 나는 언어로 생각한다. 그러니까 언어가 빠졌다는 거예요. 데카르트가 한 말 중에서 그거는 나는 생각한다는 그런 말 자체는 두리뭉실한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나는 언어로 생각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네요.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제 저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는 어떤 사물과 대상을 상대로 사물과 사물이 대상으로 있을 때 또는 관념이 잡혔을 때만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떤 관념으로 잡힌 사물, 단독으로 있는 사물, 뭘 보더라도 그것들은 항상 이름이 붙어 있어요. 이름이 안 붙어 있는 것은 없죠. 뭔가 눈앞에 있는데 모습이 둥그래.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이름을 이미 다 붙여놨잖아요. 공이 됐건 달이 됐건 아니면 결함이 됐건 둥그스름한 것들은 우리가 이미 다 이름을 붙여놨어요. 근데 어떤 둥그스름한 것이 있는데 이름을 붙여놓지 않은 사물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을까요? 그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?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름으로 명명되어진 것은 없어요.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그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말로써 표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냥 무엇이 저 앞에 있다 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그 무엇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럼 그 대상을 정확히 지칭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느냐. 무엇이라는 것은 알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 확정되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냥 관념일 뿐이지 그것이 대상을 목적해 가지고 바로 지칭하거나 가리킬 수는 없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
우리들은 이제 생각을 한다고 스스로는 이렇게 뭐 뭐랄까 뭐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말이 중첩이 되는데, 그 생각이라는 자체는 이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, 사실은.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까도 말을 했지만 이름이 없이는 우리는 무언가를 특정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는 거예요. 정확히 얘기하면은. 그렇지 않을까요?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유사한 사례로 우리 뭐지? 좀 자주 거론되는 사례가 이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 시가 있잖아요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이 이제 시 전반부인데, 그러니까 뭔가가 저 앞에 있었어요.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. 근데 뭔가가 지금 뭐 있는 것 같은 거는 느낌으로 느끼거나 뭔 인지작용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. 근데 그때 내가 그 뭐 인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부른 거예요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. 그 뭐 개똥이가 될 수도 있고, 야도 뭐 너도 될 수 있고, 뭐가 되겠죠?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것을 이름을 붙이기 전까지는 나에게 아무런 어떤 존재로서는 인식되지가 않는다고 봐야겠죠, 정확히 얘기하면. 그리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. 그러니까 내가 이제 꽃으로 이름을 부른 것 같아요. 그죠? 꽃이 되었다 그랬으니까. 꽃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순간부터 내가 꽃이라고 부른 순간부터 그 앞에 있었던 무언가에 그 인식되어지던 것은 이제 세상에 드러나는 거죠. 꽃으로.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건 뭐 막연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앞에 어떤 형체와 이름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존재라고 느끼고 인식하고,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은 어, 후부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뱀이 꼬리를 물고 늘어지듯이 어떤 것을 우리가 이름과 형색을 알고 있어야지만, 또는 인식해야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, 생각은 이름과 그 이름과 모습이 갖춰진 상태에서만 생각을 할 수 있는, 이런 어떻게 보면 되돌이표 같은 이런 그 구조 속에서 우리는 생각의 그 고리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생각한다는 거가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, 이게 단순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뭐 가끔 심심할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. 뭐 세상은 뭐 어떻게 뭐 시작되었을까, 또는 뭐 생겼을까,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렇듯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려 그러면은 그 세상, 예를 들어서 뭐 세상에 대해서, 우주에 대해서,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, 또는 시작되었을까, 누가 만들었을까, 뭐 이런 거를 생각하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그 우주라는 그 대상에 대한 그 형체, 어떤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모습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이름들, 이게 있어야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, 실제적으로 여지껏 드러난 어떤 뭐 이름과 그 모습들로는 이것을 다 우리가 설명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렇다 보면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? 현대 철학의 이제 결론은 말하지 마라. 간단하죠.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는 게 정답이라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아요. 그게 또 상식적으로도 맞는 것 같고,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굳이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
설명하기 위한 그 소재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어떤 형체와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근본 자체가 아기가 안 맞는 거죠. 그래서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자꾸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더 이상해지고 꼬여버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표현을 하자면 토끼 뿔이 파란색이냐 검은색이냐를 표현하는 것과 같다고 인제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은 토끼 뿔이라는 건 자체가 우리가 상식 없는 걸 알고 있잖아요, 서로. 근데 어떤 사람들은 토끼 뿔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게 뭐 빨간색이냐 검은색이냐 이런 거를 논쟁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잖아요. 그러니까 토끼뿔이 빨간색이냐 검은색이냐로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봤을 적에는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은 그게 토끼뿔이 있다는 전제하에 나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나는 토끼뿔이 없다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수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미 그 사람 머릿속에는 토끼뿔이 있다고 전제하에서 나한테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랬을 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? 침묵하는 거다.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침묵해야 된다.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인제 어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사실은.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을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납득시킬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요즘도 많이 인제 뭐 우리 사회가 복잡한 것 중에 하나가 좌우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다투는 그런 현상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서로의 기준점이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아니면은 수긍하지 못하는 기준점을 갖고서 그 서로 다른 기준점 위에서 어떤 논리라든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이게 이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게 되지 않는 거잖아요. 그랬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? 지금 여지껏 말해 왔던 그 방법에 따르면 서로 침묵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. 그 상대방을 무슨 토론회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상대방을 납득시키거나 아니면은 이해를 한다.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면서 말로 설명할 수 것을 없는 것들에 부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침묵하자.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음 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인제 지금까지는 인제 얘기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가끔 가다가 되도 않는 어떤 그 상황에 처하거나 그랬을 적에는 '침묵하는 방법도 가장 큰 효과적인 방법이다.' 이런 것을 잊지 말고 있어야지 나중에 큰 공경을 안 그런 공경스러운 상황이 접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가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 옛날엔 벌써 노자도 그런 얘기를 벌써 했었어요.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도라고 불리는 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려운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거를 말로 해 버리면 이미 그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는 거겠죠. 그러니까 옛날부터 고민했지만 옛날 사람도 똑똑한 사람은 이미 알았고 현대에 와서도 그걸 재확인했다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침묵이라는 게 상당히 큰 효과적인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전에 생각했던 게 잠깐 보여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. 음 하여튼 침묵에 대해서 우리 한번 기회 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. 네. 오늘은 이만할게요.